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형님도 유튜브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양키스 믿었다가 골로 가불었습니다. 진짜. 야, 수입전인데 신시내티 상대로 얼마 만에 수입당한 거야 이거. 응? 그냥 분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애초에 스트로먼이 불안한 걸 알았는데 양키스 이기면 다득점 확률이 높으니까 오버로 좀 봤어야 되지 않나. 아따. 믿을 때 못 해주냐. 한 번 해주지. 맨날 수입은 안 당하더만 요즘. 그래서 믿고 갔더만 무지성으로. 좀 아쉬웠고 오늘 뭐 빅매치들 유로 좀 있고 메이저도 경기 많은데 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축구 먼저 가고 첫 번째 왜 이렇게 가래가 끼지? 스페인 대 독일. 다들 말하는 게 여기서 만났네 라고 말하는 매치업이죠. 이게 좀 제가 사실 16강까지는 축구 분석을 거의 안 했어요. 가끔 칼럼 떠있는 거 그냥 보고 그냥 가락구로다가 그냥 기본 가락구로 분석해서 뭐 거의 다 맞췄는데 8강부터는 매치업이 워낙 타이트해가지고 제가 볼 때 4경기 단 한 경기도 좀 쉬운 매치가 없어요. 스페인, 독일, 뭐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뛸기에 거기 이제 잉글랜드, 스위스까지 한 경기도 뭔가 좀 쉬워 보이는 매치가 없긴 한데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은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인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걸려있는 게 되게 많기는 해요. 여기에 막 스페인은 그 개최국 상대로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개최국 상대로 이긴 적이 꽤 오래 아마 없나 그럴 거예요. 개최국 상대로 승리가 그 정도로 이제 독일이 개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세가 또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메이저 대회에서 스페인하고 만났을 때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특히 21세기 2000년 이후로 뭐 2008년 유로 2008 때도 스페인이 올라갔고 2010 그 독일 월드컵 때서도 이때 잠깐만 2010 독일 월드컵 아니었어? 이때 스페인 이겼네? 개최국 상대인데? 독일 월드컵 아니었나? 2012? 남아공인가? 2006이 독일이지 2010이 남아공이고 그죠? 그 남아공이네 생각해보니까 남아공 월드컵 때 스페인 이겼고 네이션스 리그 때도 이제 스페인이 독일한테 1승 1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1대1 무승부였죠. 결과 그 사이즈 자체는. 그래서 스페인이 올라갔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양팀 다 좀 걸리는 부분들은 그거죠. 스페인은 개최국 상대로 이긴 적이 없고 독일 같은 경우는 메이저 대회에서 스페인 만나서 이긴 적이 없고 이렇게 또 걸려있는 매치인데 기본적으로는 글쎄요. 스페인이 어쨌든 간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제 측면 쪽에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 이 엄청난 속도와 개인기를 독일이 감당하기에는 제가 볼 땐 조금 버겁기는 해보여요. 특히나 독일의 측면 수비 쪽에는 어쨌든 간에 막 속도가 엄청 빠르거나 그런 자원은 딱히 없거든요. 키미 지금 측면 수비를 쓰고 있고 뭐 한 자리는 뭐 라움이나 뭐 아니면 미틀슈테트 뭐 이런 애들 좀 나와줄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독일이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측면 공격 자원들을 수비 가담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에 좀 점유율 내주는 부분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스페인 입장에서 경기하기 편해져.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페인이 전체적인 전력 자체는 강한데 문제는 이제 스페인도 어쨌든 재권권에 있어서는 강점이 없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전방에 뭐 하베르츠를 필두로 제공권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런 공격도 자주 하죠. 다이렉트한 좀 대가리 보고 찔러주는 롱패스나 이런 것들도 독일이 나름대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에요. 독일의 측면 수비를 스페인이 무너뜨릴 수 있느냐. 스페인 입장에서는 독일의 그런 제공권 본인들의 열세 포지션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약점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느냐. 그 싸움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스페인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좀 걸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야말이든 저 니코 윌리엄스든 이런 큰
이런 대회에서의 경험은 야말도 사실 뭐 지난 시즌 데뷔했으니까 뭐 지난 시즌 뭐 경험치가 많이 없죠. 니코 윌리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느냐. 저 어린 선수한테 지금 많은 게 짊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느냐가 또 걱정거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젊은 선수들이 독일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딸리죠. 8강 또 개최국 상대로 압박감이 있는 타이밍에 본인들의 원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이 어쨌든 골 결정력에 대한 이슈가 좀 항상 따라오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없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좀 관건인데 결대로 가면은 제 생각에는 스페인이 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뒤로 갈수록 독일이 할만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스페인은 교체 카드가 좀 별로긴 해요. 특히나 전방에서 뭔가 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체 카드는 독일 쪽이 더 좋기는 해요. 확실히 여기는 뭐 필크루크나 이런 그래도 갈아고 있는 골 넣을 줄 아는 놈들 들어가잖아요. 하다못해 뭐 토마스 뮬러나 뭐 슈투트가르트에서 한참 잘했던 운다브 같은 애들도 뭐 깜짝 조커로 쓸 수는 있고.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 개쓰레기 바르셀로나 이제 페란 토레스 아니면은 뭐 아요세 페레스 뭐 호셀루 막 이런 애들 들어가기 때문에 호셀루가 물론 레알에서는 중요할 때 클러치 역할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기대치가 많지 않죠. 그래서 한 60분까지 스페인이 리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거기서 빵대빵이거나 무승부면 뒤로 가면 독일이 유리하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스페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면 뭐 무승부 보험까지 쳐서 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어느 바로 따지면은 전 한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포르투갈 대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앞선 스페인 대 독일 경기가 서로의 창에 있어서 서로의 방패가 조금 무딘 측면의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포르투갈 대 스페인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골 싸움일 확률이 높아요. 먼저 넣는 팀이 올라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서로의 방패를 쉽게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애초에 지금 8강까지 올라왔는데 필드골이 한 골도 없죠. 전체적으로 한창 좋았을 때 올리비에 주루가 그런 전방에서 역할을 해줬습니다만 그 지금 대체격이 물론 지루도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뭐 저기 무안이나 튀랑 이런 애들 좀 쓰고 있는데 튀랑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무안이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골을 골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슈팅으로 골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굴절 골이어가지고 완전 개삐꾸로 찼어요. 근데 걔 후루꾸로 얻어 걸려가지고 그냥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책골로 돼가지고 뭐 첫 골에 또 실패를 했죠. 결국 최전방에서의 이런 고민들 이 지금 프랑스가 뭐 적당히 그래도 엔간치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음바페에 대한 활용도도 사실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죠. 뭐 왼쪽에서 라비오랑 전체적으로 겹치는 모습이 있었고 라비오 같은 경우 오늘 출전료로 못 나옵니다만 음바페의 활용도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양 팀 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삼선의 캉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BT 아니 팔리냐 바르멘은 이적했잖아요. 이번 며칠 전에 오피셜 뜨지 않았나? 아무튼간에 요런 또 갈아고 있는 삼선에서 버틸 수 있는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골 넣는 팀이 그대로 1대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1대1로 연장 가거나 혹은 0대0 연장 가거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양의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서로가 서로의 방패를 뚫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 보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라인이야. 무승부 해무 찍든 무 보고 풀엔 찍든 그거는 솔직히 형님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 저는 그냥 무승부만 볼게요. 무승부 보고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1대0 1대1 포르투갈 수비는 저 새끼만 느려. 저 페페가 느려. 페페 조금 더 형님이 그 지적을 주셨으니까 디테일하게 해드리면은 페페가 좀 많이 느리고 칸셀로 같은 경우 이제 공격 가담을 하다가 백코트가 조금 느려요. 공격 가담을 하다가 뒤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칸셀로가 직접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왜냐면 프랑스가 뭐 음바페든 아니면 우스만 덴벨레든
올라왔을 때 못 따라갈 만한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벨기에 비슷하게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콤팩트하게 수비 라인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지적한 포인트가 맞는데 포르투갈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고 뭐 많이 올라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 벨기에가 또 내려앉았는데 벨기에 수비는 더 느려. 근데 내려앉았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프랑스가. 물론 찬스는 많았어 프랑스가 놓쳐서 그렇지. 포르투갈은 그거보단 빠르기 때문에 내려앉아서 수비하면은 적당히 앵같이 잘 막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골 싸움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무승부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 캐나다 8강. 요거는 이제 코파죠. 코파 아메리카. 여기는 이제 16강이 없어가지고 바로 8강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 아르헨티나가 1대1. 언더 잘 찍었는데 포틀랜드 기이새끼들 자책골 쳐놓고 마지막에 골대까지 맞추네. 열받아가지고 경기 보다가. 아르헨티나가 승부 차이 끝에 올라갔고, 베네수엘라 대 이제 캐나다 매치인데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유리합니다. 나도 베네수엘라가 사실 이번 대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몰랐어. 근데 경기를 보면은 진짜 잘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아. 수비가 일단 골키퍼가 잘 맞고요. 기본적으로 로모, 하파엘 로모, PK도 막았죠 멕시코전에. 골키퍼가 잘하고, 수비에서의 이제 조직력들, 뭐 기본적으로 4-4-2 버스를 세웠다가 뭐 상대가 측면 쪽에 공이 가면은 공격수 한 명의 측면 수비로 가면서 4-5-1 형태로 상당히 콤팩트하게 수비를 서는데, 그거를 뚫지를 못해 상대팀이. 제대로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 뭐 애초에 그런 압박에 대한 조직 전형 자체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좋고, 그에 따른 뒤늦게 나오는 또 역습들이나 이런 것들도 꽤나 매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별 코파 아메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베네수엘라가 조 1위로 진출을 한 부분과 더불어서 3승 진출해. 3승. 에콰도르, 멕시코. 오늘 에콰도르 하는 거 봐. 진짜 잘하는 팀이거든요. 에콰도르도 상대로도 뭐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고, 멕시코도 이기고, 자메이카는 뭐 3대0 개떡 발랐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사실 포텐이 있는 팀인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 사실 강점이 별로 없어요. 잘 뭐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옛날에 잘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는 진짜 형편이 없어. 저기 농구 올림픽에 좀 집중이 돼 있나? 뭐 지난 칠레전도 그렇고, 그 전에 페루전도 그렇고 상대팀이 퇴장이 있었어요. 퇴장이. 근데도 1대0 승리랑 0대0 무승부. 심지어 칠레전은 전반 퇴장했던 걸 내가 기억하는데, 전반 30분인가 퇴장당했는데도 0대0 무승부 띄우고, 뭐 아르헨티나 상대로 스근하게 쳐발리고, 전체적으로 상대가 역습을 나올 때 뒤쪽에서의 불안함이 기본적으로 있는 팀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 또 짜임새 있게 상대 수비를 공략하질 못해요. 베네수엘라의 콤팩트한 수비를 쉽게 공략하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캐나다의 지금 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수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실점한 확률은 그래도 꽤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네가 안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무승부도 아예 배제나 못하니까 좀 더 안전하게 가실 건 뭐 승부로 찍으시던가 뭐 둘 중에 골라 가시던. 근데 저는 조금 승 라인으로 봅니다.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지금 캐나다의 전력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베네수엘라 승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네 배당 2.37배, 무승부가 2.85배, 역배가 2.75배. 다 2점대야. 이게 조금 사실 무배당이 2점대면은 승무 보험 치고 가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무승부가 한 3.15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배당이 좀 튀겨져가지고 승무 보험 치고 가는데, 무승부가 2점대 배당은 보험 치고 가기에는 맛은 없는데, 대신 보험 치고 가면 훨씬 안전해 보이긴 해요. 제가 볼 때 질 것 같지는 않아. 뭐 승부 차이가 갈 수 있어도 승으로 가시는 게 더 좀 배당 메리트는 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메이저로 넘어가서 첫 번째 시카고 컵스 대 LA 에인절스. 이거는 에인절스 야, 오클랜드한테 2번 영봉패 하는 거 맞아 이거? 에스테스 완봉? 에인절스가 뭐 이렇게 기복이 심한지 모르겠네. 애초에 뭐 근본이 없어서 그런가 지금? 뭐 오클 상대 수입하고 디트 상대로도
3승 1패로 위닝 한 다음에 바로 내리 4연패. 오클한테는 뭐 수입 당하고 한 번 내주고. 서로 이제 홈에서 각각 수입을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흐름은 안 좋습니다. 그나마 저한 상대로 에인절스가 잘 쳤던 부분은 있는데 뭐 오늘 시어스 상대로 뭐 특별히 제대로 공략하는 모습은 사실 별로 없었죠. 에인절스가 사실 공략하는 모습은 없었고 스틸도 어쨌든 자완인 부분에 있어서 에인절스가 뭐 잘 쳤다고는 하나 말씀드렸듯이 오늘 어쨌든 시어스도 제대로 못 털었던 부분에다가 스틸 같은 경우 6월부터는 어쨌든 확실히 살아나긴 했어요. 최근 5경기 연속 콜스 찍고 있고 이닝도 5월 말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 빼고 6이닝 이상 계속 먹어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구가 중요한 놈인데 이전에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혔었는데 처음에 이제 시즌 초반 쳐맞을 때는 제구가 기본적으로 잡혔고 뭐 구위가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뭐 로케이션이나 뭐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배럴 타고 기본적으로 많이 안 맞죠. 뭐 내일 기준점 10.5인 거 보니까 바람 좀 부는 것 같은데 스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배럴 타고 자체를 잘 안 맞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거기다가 볼넷도 잘 안 내주고 상대 타자 입장에서 뭐 어려운 위치에 공을 꼽아 넣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6월달에 2점대로 상당히 좋았다. 물론 지금은 7월이고 어쨌든 기록적으로는 에인절스가 자완 상대 4완 선발 상대였을 때 승률이 5할이 넘기는 해요. 아주 놀랍게도 5할이 넘어 이 새끼들이. 그럼에도 저는 최소 뭐 콜스는 찍는다라고 보고요. 캐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5월달에 이제 버닝 해가지고 바짝 잘했던 기간이 있었죠. 제가 좀 밀었던 기간. 이 새끼 잘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5월달 통으로 잘했는데 어쨌든 3, 4월 동안 개쳐맞고 5월달에 2점대 6월 초까지도 잘했어요. 근데 6월 중순부터 꺾였고 중순 이후로 애리조나 원정 6이닝 4실점 미러키랑 이제 홈에서 5이닝 6실점 4자책이었고 오클전 7이닝 1실점으로 귀신같이 세탁했고 직전 디트전에 홈에서 6이닝 5실점 4자책. 그러니까 확실히 중순 넘어오고부터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뭐 변화구들의 무브먼트나 뭐 제구가 조금 흔들리면서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캐닝이 에인절스 선발 투수 중에는 막 신기한 기록이 있는 애들이 많은데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간만에 좀 언급을 드리는 것 같은데 캐닝 같은 경우 원정에서 이번 시즌 6번을 등판을 했고요. 5번의 패전과 팀은 6전 전패입니다. 컵스가 이런 경기 더군다나 스틸이 아직 첫 승이 없거든요. 첫 승이 없어 아직까지도. 본인이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 거 팀은 이겼어도 다 이제 노디시전 나가지고 오늘 이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컵스 승인데 이게 근데 배당이 1.39배 맞아? 배당이 좀 짜증나요. 이게 어떻게 1.39배야? 컵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1.39배는 아무리 봐도 좀 선을 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얘들 불펜도 불안하고 컵스가 가뜩이나 그렇다고 뭐 빠따가 믿음직스러운 것도 아니고 1.39는 조금 선 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컵스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마 마인까지는 못 보겠어. 일반승만 보고 넘어가고요. 본다면 마인까지도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10.5 준 거 보면 바람 좀 부는 것 같으니까 뭐 바깥쪽으로 바람 좀 부는 것 같으니까 마인으로 찍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근데 컵스 마인은 사실 뭔가 손이 안 간다 할까. 그렇게 좀 보고 두 번째 피츠버그 대 이제 뉴욕 매치 폴 스킨스 대 세베리노. 오늘 뭐 매치가 진하게 투수전 하더라. 진짜 하나도 못 치면서 맞다니 어서 오시고요. 세베리노가 어쨌든 간에 스킨스는 사실 맞으면 그냥 좀 변수예요. 지금 뭐 100마일 그냥 주구장창 꼽고 변화구도 뭐 너무 좋잖아요. 그래 맞질 않아. 점수도 뭐 한두 점밖에 안 주고 있고 이닝도 최근에는 뭐 6이닝 꾸준하게 뭐 7이닝까지도 최근에 한번 먹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스킨스가 맞는다고 보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세베리노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약간은 퐁당퐁당 피칭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한 경기 점수 잘 안 줬다가 뭐 한 경기 점수 많이 주고 어쨌든 지난 휴스턴전 7이닝 4실점으로 점수는 좀 많이 줬어요.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연속으로 이제 4실점 이상을 한 적은 없긴 합니다. 지난번에 4점 한번 줬잖아. 앞선 경기에도 세베르노가 이제 뭐 중간중간 한 번씩 털렸던 적이 많잖아요. 근데 연속으로 이제 4점 이상 준 적은 없어요. 한 번 4점 이상 주면은 그 다음 경기 지금까지는 무조건 2점 이하로 맞긴 했었어요. 뭐 이닝을 많이 먹든 못 먹든 간에 어쨌든 그게 올 시즌의 모습인데 근데 피츠버그가 이런 강속구 투수한테 그렇게까지 약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세베리노 같은 경우도 뭐 공이야 이제 빠르고 좋은데 변화구에 있어서 지금 흔들리는 제구에 관련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 홈보다 원정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불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피츠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매치 빠따도 한번 식었기 때문에 물론 이대로 쭉 식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빵득했잖아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굳이 그래도 간다 하면은 피츠 승에 7.5 언더 봅니다. 피츠 승에 7.5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언더도 근데 둘 다 좀 불펜이 필승적으로 좀 써주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 걔들 말고는 다 쓰레기 같아가지고 또 갑자기 뭐 점수 벌어지고 하면 쓰레기들 나오면 또 너도 터져가지고 이제 뭐 스근하게 오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좀 애매해. 승이든 뭐 언더든 저는 그렇고. 세 번째 신시내티 대 이제 디트로이트. 스피어스 대 올슨. 아 신시야 오늘도 이기면 어떡하냐. 좀 져주면 안 되냐. 양키 상대로 수입하고 왔네 이 새끼들. 이래놓고 디트한테 질 거지. 안 봐도 뻔해. 개 새끼들. 어쨌든 간에 뭐 선발은 스피어스 대 올슨 둘 다 뭐 이번 시즌에 어쨌든 간에 뭐 스피어스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지금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놈이죠. 6월 중순인가? 부터 신시 선발로 나오고 있고 원래 불펜이었습니다. 불펜에서 근데 잘 던져가지고 롱리리프로 선발로서 기회를 봤는데 선발로서 지금 준수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90마일 초반대 뭐 빠른 공은 아닙니다만 뭐 제구 자체가 준수하고 볼넷도 잘 안 내주고 지금까지 선발로 3경기째 던지고 있는데 그 2경기가 피치전이었거든요. 연짝으로 만나가지고 한 번은 6이닝 4실점 그 다음에 6이닝 3실점 평타는 쳤고 직전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1자책으로 다시 한번 호투하면서 지금까지는 기회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빠따를 생각했을 때는 오늘도 적당히는 던질 것 같아. 그리고 얘가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닝은 어떻게든 먹어요. 피츠버그전에서도 선발 올 시즌 선발 첫 경기에서 1회에 3점인가 주면서 되게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꾸역꾸역 막으면서 6이닝까지 버텼거든요. 지금도 3경기 전부 다 6이닝 피칭을 했었기 때문에 이닝은 먹어주는 장점은 그래도 확실히 조금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멘탈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리스 올슨 같은 경우도 6월 초중순에 점수 많이 내주면서 가뜩이나 잘 던질 때는 죄다 이제 패전이거나 팀이 점수를 못 내가지고 하다가 이제 초중순에 이제 많이 점수 내주면서 고전했습니다만 최근 3경기는 좀 살아났어요. 애틀란타 원정 6이닝 무실점했고 화사카 이제 홈경기 6.1이닝 2실점 뭐 에이전스 원정도 6이닝 2실점으로 다시 안정감을 잡은 모습인데 뭐 둘 다 좀 구위보다는 제구나 뭐 다양한 구종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라 칠라면 또 칠 수 있기는 해요. 뭐 애초에 구장도 신시 홈이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페이스가 나쁘지 않고 뭐 신시내티도 양키스 상대로 많이 치고 왔거든요. 귀신같이 이런 타임에도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9.5는 좀 높은 것 같아. 양 선발의 최근 페이스나 양팀 빠따에 대한 기대치를 감안했을 때 9.5는 좀 높지 않나? 구장이 좀 뭐 탁구장이어가지고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언더로 보겠습니다. 9.5 언더. 클리블랜드 대 이제 샌프란시스코. 일단은 샌프가 누가 나올지 몰라요. 클리블랜드 바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제일 믿을만한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이비가 막 존나 잘한다 이건 아니야. 근데 애초에 클리블랜드 선발진이 지금 뭐 비버도 부상이고 해가지고 많이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맥켄지도 맛이 갔고 그렇다고 로고넬을 못 믿고 그리고 누구야 카라스코 구대기에다가 바이비밖에 믿을 놈이 없어. 그나마 믿을 만한 놈이. 그래서 뭐 당연히 선발에 있어서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타이밍이고 6월달에 2점대로 상당히 좋았었고 뭐 전체적으로 공도 좋아요. 좌타 상대로 유독 약하긴 한데 샘프가 좌타 라인이 막 존나 센 팀은 또 아니긴 하니까 그죠? 근데 샘프 같은 경우 TBD라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카일 해리슨의 복귀 이슈가 있긴 합니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해리슨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걸리고 한 놈은 이제 지난번에 다저스 상대로 깜짝 호투를 했었던 바이븐스인가?
원래 불펜으로 가끔 쓰던 놈인데 6월달에 그 새끼가 이제 그 뭐야 중고 신인이죠. 그 새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해리슨이 나와도 복귀전이고 바이번스 저 새끼가 나와서 잘 던져버리면 좀 머리 아프긴 한데 글쎄요 후루쿠 아니었을까 다저스 저는 원래 그래 근데 그날은 되게 잘 던지긴 했는데 글쎄 그 정도의 기대치감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뭐 누가 나오든 간에 그래도 클벨이 확실히 유리한 것 같긴 하다. 클레벨랜드 승사이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대 이제 필라델피아 프리드 대 놀라. 뭐 필라 같은 경우 오늘 있었던 경기 이제 뭐 컵스한테 뭐 산체스도 털리고 뭐 산체스가 오히려 털려서 다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불펜을 아껴가지고 쓰레기들 올려가지고 그죠? 뭐 잘 던졌어도 쓰레기들 올렸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컵스 상대로 위닝은 좀 하고 왔고 애틀란타는 홈에서 샘프 상대로 루징을 좀 기록했는데 애틀이 요즘 빠따가 뭔가 안타 자체는 그래도 치는 경기들도 좀 있고 한데 점수가 안 난다. 지난번에 뭐 샘프 힉스 상대로도 무사 2, 3루에서도 그냥 무득해버리고 오늘도 이제 로건의 상대로 1회 공략해놓고 그 이후에 뭐 한 점도 못 뽑으면서 2대4로 패배를 좀 했는데 이게 양팀 다 이빨 빠진 매치여가지고 특히나 빠따에 대한 기대치도 애틀이 한동안 좀 점수 좀 잘 내더만 요즘 4점 이상을 못 내. 5경기째 3점에 묶여있어요. 내일 놀라는데 솔직히 놀라가 애틀란타 상대로 일단 올 시즌에는 쳐맞았었고 몇 점 줬더라? 올 시즌에는 이제 4.1이닝 7실점 시즌 첫 번째 선발 경기에서 쳐맞았고 기본적으로 뭐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나쁘지 않게 뭐 컬스 찍어주는 날이 훨씬 더 많긴 한데 뭐 아주 깔끔한 피칭을 했던 날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애초에 자주 보잖아. 자주 보다 보니까 대체로는 그래도 뭐 3점이든 뭐 많이 맞을 때 뭐 4점 5점씩도 주는 날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거 하퍼랑 슈어버 빠진 필라보다는 애틀란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홈이기도 하고 뭐 프리드 상대로 저 필라가 아주 강점이 있지도 않고 물론 이번 시즌은 한번 털긴 했습니다만 그때 프리드 시즌 초반에 한참 쳐맞을 때 그때 맞은 거고 지금 완전히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애틀이 유리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기록적으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필라델피아 지금 타선에 있는 애들이 프리드를 많이 안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애틀란타 애들은 뭐 주구장창 놀라 맨날 봐가지고 뭐 자주 보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했을 때 애틀 승에 7.5 언더 보겠습니다. 애틀 승에 7.5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여섯 번째 콜로라도 대 이제 캔자스 프리랜드 대 라간스인데 야 이것도 씨발 1.3배가 맞아? 존나 어이가 없네. 캔자스가 어떻게 1.3배를 쳐봤냐. 아무리 콜로라도라도 그렇지. 캔자스가 요즘 퐁당퐁당 중이긴 하거든요. 승패 이번에 승차례인가? 뭐 콜로도 사실 미러키와의 시리즈에서 빠따가 홈 코스에서도 첫 경기 제외하고는 안 터졌던 모습도 있고 한데 일단 라간스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난 경기는 쳐 맞았어요. 클블한테. 근데 그 경기가 사실 뭐 라간스가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평소보다 2마일 가까이 떨어져 있던 부분이거든요. 라간스 같은 유형이 사실 코스에서 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록은 없어. 라간스가 코스에서 기록은 없는데 약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페스티벌도 9위가 그래도 있는 편에다가 뭐 회전수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떠오르는 무브먼트 위력적일 수 있고 변화구도 세요 체인점 위주로 좀 잘 던져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전 경기에서 구속이 떨어진 게 걸려요. 2마일 가까이 떨어진 건 진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오늘 경기 회복하면은 잘 던질 것 같긴 한데 글쎄 보통은 한 번에 회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 번 힘 빠져가지고 구속 쭉 떨어지면은 그 다음 경기도 보통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프리랜드 같은 경우도 뭐 부상으로 애초에 이번 시즌 많이 소화는 못했고
확인했습니다만 최근 두 경기 부상 복귀 이후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두 번 다 깔끔한 이닝도 먹어주면서 깔끔한 피칭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원래 코스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에다가 직전 두 경기 동안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상대가 워싱턴이랑 화삭이긴 했어요. 상대가 물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 캔자스 빠따도 사실 뭐 크게 뭐 볼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콜로 프렘 보겠습니다. 라한스도 직전 경기도 뭐 쳐맞았다고 해도 구속이 안 떨어졌으면 저는 그래도 라간스를 믿어줬을 것 같은데, 구속이 떨어진 게 너무 걸려요. 거기에 또 상대가 매치업이 프렌드니까 만만치 않아서 콜로라도 프렌 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7번째 오클랜드 대 이제 볼티모어. 어서오세요 형님들. 요 경기는 볼티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인데, 뭐 굳이 또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호건 해리스 기본적으로 뭐 자완이고 이번 시즌 후루꾸로 좀 잘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경기 분석할 때 운이 좀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 운빨 떨어져서 맞지 않을까, 그때 애리조나 원정이었는데 갈렌 그때 복귀전이었을 때 여지없이 3.1이닝 10피 안타 쳐맞고 강판 당했습니다. 운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피홈런도 많은 놈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안타 자체도 늘어나고 뭐 볼질도 뭐 아예 안 하는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사실 기대치가 점점 내려간다라고 좀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뭐 볼티가 빠따가 구대기 팀도 아니고 존나 좋잖아. 볼티모어 같은 경우 오늘 경기 어제 분석 때 제가 볼티가 최근에 필승조들 많이 썼고 앞선의 필승조들이 많이 지쳐가지고 후드려 맞았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좀 아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번스가 6이닝 2실점으로 나름 잘 던졌고 2대2 동점 상황에서 볼티모어가 패전조 올렸습니다. 2대2 동점인데 패전조 올렸어요. 그래서 뭐 스근하게 졌죠. 시애틀이. 걔들은 털더라. 시애틀도 아무리 빠따가 병신이어도 평소에 좀 잘 치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 보이고, 알버토 수아레즈가 뭐 최근에 양키스나 휴스턴한테 좀 혼쭐이 나긴 했었는데 뭐 직전 텍사스전에 6이닝 무실점으로 다시 좀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 오클 상대로는 4이닝 4실점 하긴 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무너졌던 적이 좀 있는데, 글쎄요, 수아레즈가 다시 맞을까 싶기는 해요. 거기다가 해리스 같은 경우도 이게 다시 후루꾸가 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뽀록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당장에 좀 공의 상태나 기대치를 감안했을 땐 볼티가 분명히 점수는 제가 볼 때 3점은 그래도 뽑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수아레즈가 조금 맞는다 하더라도 볼티가 할 만한 경기 사이즈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필승조로 썼으면은 또 내일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그냥 시원하게 경기 던졌기 때문에 내일 뭐 또 스레드는 좀 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뭐로 가도 볼티가 유리하다. 볼티모어 승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저스 대 미러키. 다저스도 진짜 다저스고 양키스고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믿으면, 다저스는 물론 제가 최근에 믿은 적은 없는데 다저스 대 양키스도 그렇고 둘 다 거의 최근에 건들지도 않았는데, 야 오늘 갈렌 털어놓고 지는 거 좀 심하긴 하더라. 갈렌이 4회까지만 던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걸 또 못 이기더라. 물론 낙도 같이 털리긴 했습니다. 랜덤 넥도 같이 털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선발은 글라스나우 대 저기 미러키 같은 경우 이제 템파베이에서 데려왔죠. 서발레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러키도 지금 선발에 부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개서에다가 그 조로스인가? 뭐 해가지고 선발진에 부상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데려온 거긴 해요. 서발레가 사실 뭐 미러키가 우승 경쟁 하려면 사실 필요한 급의 투수는 아니잖아요. 개쓰레기인데. 근데 그냥 돈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얘라도 써야지 하고 데려온 부분이고, 어쨌든 글라스나우가 지난 경기 개 털렸는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잘 던지겠죠. 물론 상대가 미러키긴 합니다. 누가 나와도 장담할 수 없는 미러키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두 경기 연속 털릴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들긴 하고, 뭐
더군다나 미러키 선발도 기본적으로 서발레요. 이닝을 길게 못 먹어주는 부분도 있고 서발레 같은 경우 피홈런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다저스가 지금 하위 타선이 좀 계속해서 좀 한 번씩 맛이 가고 한 번씩이 아니죠. 계속 좀 자주 맛이 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에서 점수를 못 보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홈런 한두 방 정도 충분히 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발 싸움에서는 다저스가 확실히 유리한데 미러키에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는 미러키 이게 좀 글라스나가 몇 점 주어서 불펜 싸움 가면 좀 모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러키도 그렇고 다저스도 그렇고 오늘 둘 다 이제 필승조 다저스는 무조건 필승조를 써야 되는 타이밍이고 최근에 패전조 주장창 애리조나한테 다쳐 맞아가지고 돌버츠 요즘 투수 로테이션 돌리는 거 보면은 연투 잘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필립스든 또 누구야 트라이넨이든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도 콜로라도의 시리즈 마지막 두 경기에서 뭐 한번 유니스가 먹어주고 오늘 이제 패전조 올리면서 불펜을 아꼈어요. 그래서 서발레가 뭐 일찍 내려간다 하더라도 점수 차이 많이 안 나면은 추격조든 올려가지고 쓸 수 있는 타이밍이라 그게 좀 걱정되기는 해. 그게 요즘 다저스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있는데 글쎄요 미러키도 요즘 최근 경기는 뭐 콜로 쿠어스에서도 뭐 점수가 많이 안 났어요. 3점, 3점, 4점 첫 경기 7점 내고는 빠따가 지금 뭐 특히나 득점권에서 못 치건 득점권에서 치기는 쳐. 근데 득점권에서 못 쳐 지금. 그런 흐름적인 흐름을 좀 감안했을 때 그래도 다저스가 잡아줄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가끔 다저스가 이기고 있을 때 막 패전조 올려가지고 장난질 존나 많이 하는데 요즘 그래도 제가 안 가는데 오늘은 무조건 필승조 써야 돼요. 써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마인 쪽으로 믿어주겠습니다. 여기까지.